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4월 달에 출제된 9번 문제고요. 여기에서 좀 새로운 점은 여기에 등장한 그래프가 어, 기존의 교과서나 이런 데서 제시되지 않았던 그래프가 등장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색다른 접근법이어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난이도가 그렇게 뭐 지엽적으로 내서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프 해석을 추가를 해서 조금 낯선 그래프를 어떻게 잘 해석했느냐가 이 문제를 풀이하는 핵심 키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 가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여기에서 효수 x가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반응 전후에 물질의 차이를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주목할 점은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결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가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합성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주로 분해를 떠올리잖아요. 기질이 분해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합성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에서는 이제 시간에 따른 반응액 내의 물질 기억에서 디귿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억에서 디귿이 뭔지는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보면은 자, 기억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은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못한 채 거의 일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 효소 Y에 의한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효소 X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 Y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감소하는 건 반응에서 점점 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기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점차 증가하는 거니까 반응의 결과물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생성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못하다가 점차 감소한다는 건 더 이상 이제 결합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의미한다 라는 해석을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먼저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X는 이성질화 효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물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단순히 물질의 합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성질화 효소이다는 아니죠. 자, 그리고 니은 디귿은 효소 기질 복합체이다 맞고요. 그리고 디귿 나에서 생성물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T1일 때 생성물의 농도가 이만큼이고요. T2일 때 생성물의 농도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T1일 때, T2일 때 비교해보면 낮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등장했지만 이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름 괜찮은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동일한 4월 시험 문제였는데 4월달 시험 범위가 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에서 4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림은 AD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D는 1에서 4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과 이해는 각각 경쟁적 저해제하고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표도 해석해야 되고 그래프도 해석을 해야 되고.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일단 자, A, B 같은 경우하고 C, D의 경우를 별개로 봐야 되겠죠. 자, A, B 같은 경우에는 같은 초기 반응 속도까지의 도달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얘들이 같은 범위에 도착을 했고요. C하고 D는 걔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옆에 표에서 보면
x의 농도는 다 지금 뭐 빈칸 없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상대값이 자 1, 2는 1밖에 안 되는데 3, 4는 2배를 갖고 있어요. 효소가 많으면 더 많은 반응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높이 증가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가 지금 현재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A, B는 3, 4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C, D는 1, 2에서 나온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경쟁적 저해제하고 비경쟁적 저해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1, 2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 2부터. 자, 1, 2가 C하고 D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상관없이 지금 2배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기질의 농도하고 관계없이 결합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해제가 있는 게 더 낮은 초기 반응 속도의 도달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가 D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럼 C가 1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해제가 있거든요. 기억 저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경쟁적 저해제일까요? 비경쟁적 저해제일까요? 얘는 지금 현재 2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결합 자체가 불가능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그렇다면 니은이 경쟁적 저해제겠죠.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일단 볼 건데 A하고 B 중에 초기 속도가 빠른 건 A죠. 자, 둘 중에서 자, 경쟁적 저해제를 가지고 있는 게 3번이거든요.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농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저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초기 반응 속도 값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기질 농도가 높으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속도가 빠른 걸 근거로 들어서 A가 4가 되고요. B가 3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동그라미 A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두 개가 CD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죠. 초기 반응 속도 동일하게 기질 농도가 증가했을 때 도달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저해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기 한번 볼게요. 먼저 기억. 동그라미 A는 O이다 돼 있는데 우리는 X죠. 확인했죠. 그래서 이 보기는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X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경쟁적 저해제잖아요.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C에서 자, C에서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활성 에너지는 기질의 농도나 뭐 초기 반응 속도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자, 활성 에너지는 효소에 의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활성 에너지를 가지죠. 그래서 이 C에서 이 효소 X에 대한 반응의 활성 에너지는 같습니다.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기는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보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어서 6월 문제를 풀 건데요. 그 전에 정정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정우연합 대신에 밑이랑 똑같이 대수능 모의평가. 사실 6월, 9월은 더 그러니까 출제자, 수능 출제자가 직접 내는 거니까 좀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빼고 편집을 좀 잘못했네요. 자, 중요한 건 문제니까요. 자, 7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물 보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가수분해 효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가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A와 B는 각각 기질과 효소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B가 기질이고 A가 효소겠죠?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먼저 기억. A는 이성질화 효소이다. 아까도 이성질화 효소이다 해서 보기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가수분해 효소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B는 A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기질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A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억은 감소한다. 자, 기억은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문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나는 가 반응에서 에너지 변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이미 효소가 작용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이미 기존에 이거보다 더 높았던 활성 에너지를 낮춰놓은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소에 의해서 낮춰진 이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좀 잘 이해하겠나요? 예. 그 다음 이어서 12번에 나왔던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하고 저해제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출제되었던 문제하고 유형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은 3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은 3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게 옆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A, C는 1은 3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하고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X의 농도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보세요. 압도적으로 높은 거, 이게 바로 A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A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B하고 C의 관계를 통해서 자, 얘들은 X의 농도 자체가 같아요. 효소 X의 농도는 같은데 두 개가 초기 반응 속도의 최고에 도달하는 값을 보니까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차이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저해제가 지금 현재 경쟁적 저해제인지 비경쟁적 저해제인지 아직 판단 안 했지만 저해제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그럼 저해제가 있는 게 더 낮은 거겠죠. 그래서 저해제 있는 게 C고요. 저해제 없는 게 B라는 것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에 지금 오히려 뭐 같아지지 않고 그대로 감소된 채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경쟁적 저해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기 볼게요. 이제 기억. A는 1의 결과이다. 틀렸죠? A는 실험 3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비경쟁적 저해제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3에서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는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말을 좀 뭐 어렵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효소잖아요. 효소. 그러면 이 효소 X가 기질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질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형성이 될 거죠. 자, 그러면 S1일 때, 자, 3이니까 여기 A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자, 가면 갈수록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결합한 X의 수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X 전체의 총수는 현재 변화는 없죠. S 전체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변화 없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니까 자, 여기가 결합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고요. 여기는 결합 안 한 게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작은 S2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러면 S1일 때가 더 큰 값이 맞는 거죠. 답이 디귿까지 포함해서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4번이겠죠.
그래프 해석도 4월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이어서 7월 달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어떤 효소의 반응을 나는 이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 A 내의 물질 ASD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4월달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면은 반응을 하죠. 이거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반응 전, 이게 반응 후예요. 자, 이 효소의 반응이고, 그리고 나는 이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이 된 물질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은 효소죠. 그리고 니은이 기질이고요. 얘가 디귿이 효소 기질 복합체고요. 리을은 생성물입니다. 자, 그리고 ASD가 각각 기억에서 리을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4월달 걸 풀었잖아요. 그죠? A 같은 경우는 기질, 그러니까 니은이겠죠. 네, B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하니까 생성물, 리을입니다.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죠. 얘가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계속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니까 효소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효소가 줄어드는 만큼 증가한 C는 효소 기질 복합체겠죠. 자,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면 바로 보기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A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A다. 맞고요. 니은. 디귿의 농도는 자, 디귿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누가 봐도 T1일 때가 높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이 상황에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까지는 몰라요. 지금 뭐 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동일하게 7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저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감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게 있다면 물질 기억하고 니은 두 개를 지금 비워 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부터 봅시다. 표는 효소 X에 대한 반응에서 실험 A, C 조건 표를 나타냈고요. 그림은 AC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X, 그러니까 효소하고 그 다음에 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고요. 1에서 3은 각각 ASC의 결과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이건 지금 경쟁적 저해제에 의한 반응이라는 거를 여기에 경쟁적 저해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하고 2 같은 경우에 지금 3에 비해서 높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죠.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 1하고 2 같은 경우에는 효소 X의 농도가 효소 X의 농도가 3에 비해서 2배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1하고 2 두 개의 경우가 A, B, C 실험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배로 같은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2배로 되는 게 두 개 있죠. 그러면 니은이 바로 효소 X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러면 나머지 하나니까 경쟁적 저해지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 니은. 1에서 기억과 결합하고 있는 니은의 수는, 자, 경쟁적 저해제하고 결합하고 있는 효수 x의 수는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S1일 때, S2일 때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1의 경우잖아요. 1의 경우에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해 효과가 떨어지는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 저해제하고 결합하고 있는 건 위로 가면 갈수록 기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많다가 되겠죠.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자, S2일 때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3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S2일 때를 지금 비교를 할 겁니다. 자, 3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대치에 도달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X하고, 그러니까 기질하고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가 같다는 얘기죠. 이미 포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는.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불포화죠. 자, 그러면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X의 총수보다 2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값이죠? 얘가 더 큰 값이죠.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큰 값을 가질 겁니다. 분자가 더 크니까요. 자, 그에 비해서 3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란 얘기는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 총수하고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자상으로 1이 나오죠. 그러면 1보다 큰 것 1. 그러면 x에서가 2보다 여기서 작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디귿이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9월 모의평가 출제된 문제고요.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조건 AC일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AC는 각각 저해제가 없을 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를 한번 구분을 지어 볼게요. 자, 먼저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와 관계가 없이 결합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면 C가 낮은 값을 가지니까 비경쟁적 저해제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저해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경쟁적 저해제 남아있는 건 경쟁적 저해제니까요. 자, 그러면 더 빠른 게 저해제가 없는 경우, 여기는 B는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기질 농도가 높으면 저해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의 같아지다가 최종적으로는 포화 상태로 같이 도달하는 거죠. 얘는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의 AC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A의 C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기질 농도가 S1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질 농도가 일정할 때 생성물의 농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가 가장 높은 기억이 A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이 B, 그 다음 디귿이
C에 해당한다. 이 순서 그대로 A, B, C 순서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먼저 기억. 가에서 S1일 때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A하고 B의 총수는 같을 겁니다. 그죠? 총수가 같은 상황에서 X의 수, 결합한 X의 수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A가 더 많죠. 그럼 A에서가 B에서 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T1일 때 생성물과 T2일 때 생성물이 나와 있는데, 생성물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온 게 더 많은 T2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C잖아요.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 있을 때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월에 출제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AD의 조건, 그리고 그림은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반복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에서 4는 AD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 아니면 비경쟁적 저해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일단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2번하고 3번은 같은 반응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X의 농도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비교해 보면은 X의 농도 상대값이 A는 1이고요. B하고 D가 같아요. 그죠? 그러면 2, 3은 B하고 D가 나눠질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낮은 게 A일 거예요. 4가 A겠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 비어 있는 C가 A에 비해서 몇 배죠? 지금 2배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억을 지금 비교해 봐야 되는데 B하고 D가 동일한 X의 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억의 역할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B하고 D가 2번하고 3번이라는데 기질 농도가 높아지니까 저해 효과가 사라졌죠. 그럼 얘는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A는 2이다. 맞고요.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비경쟁적 저해제가 아니라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 S1일 때. 자, S1일 때를 지금 비교할 건데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가 지금 저해제가 있는 거니까요. 3번이 D일 거고요. 그리고 A는 4번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둘이 같죠? 둘이 같은데 이게 같다가 되면 안 돼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우려면 같다를 해버리면 애들이 사실 좀 더 틀릴 것 같긴 한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X 농도 자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가 값이 같은 초기 반응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결합해 있는 X의 수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게 동일한 상태에서 기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X의 수가 더 많은 D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림 가는 효소 E에 의한 반응에서 조건 1과 2일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1과 2는 각각 저해제 X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가의 1과 2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에는 각각 1과 2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가 경쟁적 저해제인지 비경쟁적 저해제인지까지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를 보고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동일해지는 걸 보면 이제 바로 결론이 나와야 되죠.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기질 농도인 S1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니은보다 더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죠. 기억이 니은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저해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따지면 1인 거고요. 니은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 x는 경쟁적 저해제이다. 맞고요. 그리고 니은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2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S1일 때 기질과 결합한 E의 수 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E의 수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좀 접근 방식을 바꿔서 그냥 이 식 자체를 해석을 해볼게요. 기질과 결합한 수가 분모에 있고요.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이의 수는 분자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크다라는 의미는 기질과 결합한 건 작고 결합하지 않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속도 자체가 느리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둘 중에 1하고 2 중에서 현재 속도가 느린 거 S1일 때 속도가 느린 건 2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큰 값을 의미하니까 2가 1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효소에 대한 문제들, 기출 문제들까지 풀어봤는데 풀어보면서 알겠지만 효소의 기본적인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던 반면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문제는 저해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저해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어렵게 내려면 그래프의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된 보기에서 확인했다시피 분수를 주면서 분모 분자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효소 파트에서 문제 출제가 된다면 이 저해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 강조하면서 오늘 효소 파트 학습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와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